그러니까 CPU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복잡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PU에 대한 기능을 딱 몇 가지로 한정을 했던 겁니다. 아주 복잡한 기능들을 막 넣고 싶지만 그걸 넣게 되면 그걸 회로로 만들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로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명령어 집합들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거를 실제 이용을 해서 기계어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셈블러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의 도움을 얻어서 C 언어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정의를 했던 그 토이 CPU,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 회로로 그것이 그렇게 작동 가능할지를 이제 보게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ARM CPU,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그 CPU, ARM CPU를 마지막에 잠깐 이제 비교를 해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CPU라고 하는 것이 논리 회로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그 기계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돼 주면 되는 것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조합 논리 회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CPU는 순차 논리 회로입니다.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구성 부품들로 들어가는 것이 조합 논리 회로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전압, 전류, 저항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 뭐 숱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회로가 이제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 이제 그 건전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전구가 하나가 있고, 이제 스위치를 ON 시키면 불이 켜지고 스위치를 OFF 시키면 이제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거죠. 우선 이렇게 스위치를 끊어놓게 되면 전류는 당연히 안 흐르겠죠, 그죠? 끊겨 있으니까. 스위치를 연결을 하면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는데 여기 전구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도체로 되어 있는 전선 부분은 이제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흘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구 부분은 이제 그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항을 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거죠. 이렇게 물에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모래 파이프가 돼가지고 물이 잘 못 흘러가게 막듯이 뭐 그런 거라고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상식의 얘기인데, 요즘은 백열 전구를 잘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이 안에 요 필라멘트라 그러죠. 필라멘트의 굵기가 가늘수록 전구가 밝다, 가늘수록 전구가 어둡다. 자, 어느 쪽일까요? 전구의 안에 필라멘트 굵기가 가늘수록 전구가 밝다고 생각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한 일부 있고요. 이 필라멘트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구가 밝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조금 많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뭐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쪽에 줄을 써야지. 자, 전구가, 이제 이게 필라멘트가 가늘수록 밝다고 한 이유. 그냥 정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쭤보신 게. 이거 완전히 심리적으로 접근을 했구나. 얇고 많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하여튼,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감겨 있으니까 좀 더 여러 곳에서 빛이 나니까 밝을 수 있다. 이해가 되네. 어쨌든, 긴 곳에서 빛이 날 테니까. 그 다음에, 굵을수록 밝다고 한 사람은 누구였지? 저는 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도 빛이 밝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네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방금 저 두 사람의 그 변론을 들었으니까 이 필라멘트 굵기가 가늘수록 밝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명 있었어. 굵을수록 밝다. 손 한번 들어봐요. 조금 더 우호근이 늘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난 이제 아까 기본 전제는 길이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뭐, 어쨌든 길이가 같다고 봤을 때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크다, 작다. 굵을수록 저항은 작겠죠. 그죠? 통로가 넓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적으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합니다. 그죠? 건전지라고 하는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겠죠. 그만큼 그 에너지는 어디로 나오냐면 결국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밝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붉으면 밝아진다. 그럼 같은 굵기라고 했을 때에 필라멘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같은 굵기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길이를 더 길게 늘릴수록 밝기는 이것도 또 양분이 되네.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저항은 2배로 늘어나겠죠. 저항도. 저항이 2배로 늘어나가면 전류는 흐르는 양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류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전압은 여전히 일정합니다.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는 반으로 줄어드니까 에너지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빛이 어둡다는 얘기죠. 자, 극단적으로 두 개를 그냥 바로 합선을 시켰어. 쇼트를 시킨 겁니다. 어때요?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면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그냥 튀는 겁니다.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지고 그럼 이게 전구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저기 저 전지도.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 상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 사항은 뭐냐 하면 이제 전압입니다. 우리의 관심 사항은 전압인데 지금 우리가 논리 회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전압이 얼마고 끊어졌을 때 전압이 얼마고 이것만 우리는 사실은 알면 됩니다. 논리 회로에서는. 자, 다시 한번 이 스위치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불이 켜졌을 테고요. 그때의 여기는 접지입니다. 이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접지를 세모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 3개를 꺾거나 이렇게 합니다. 즉, 어느 한쪽이 그 땅에다가 이제 접지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뭐 전체 회로에서 별 의미는 없어요. 기준점을 이제 땅에다가 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압을 잰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3V, 여기 전지가 3V짜리니까 요 스위치를 연결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3V. 여기는 땅을 기준으로 여기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땅을 기준으로 0V. 여기는 땅을 기준으로 3V. 이제 스위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땅을 기준으로 0V. 여기도 0V, 0V, 0V겠지,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치하고 전압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일단 전선은 이제 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전선은 어쨌든 약간의 저항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그 전선이 길면 약간의 저기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접지가 이제 땅을 기준으로 이제 0V라고 보면 다 0V지 옆에가 다 전선으로 연결되니까 다 0V입니다. 여기는 3V. 3V, 3V, 3V. 다 3V입니다. 여기도 0V니까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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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V야. 요 전구 양단 간에 여기는 0V, 여기는 3V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 사이의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스위치를 끊었습니다. 스위치를 끊게 되면 이제 전류는 안 흐르겠죠. 전류는 안 흐르는데 다시 한번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어쨌든 여기도 0V, 여기도 0V, 여기도 0V, 여기도 0V인데 여기는 몇 볼트일까? 스위치를 끊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
자, 우선 여기 0V니까 뭐 다 0V일 테고, 전지는 무조건 3V 전지를, 3V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3V입니다. 그죠? 여기 0V, 여기 3V 나오는 겁니다. 3V, 계속 3V. 여기 3V까지는 알겠어. 여기가 몇 볼트일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위치를 끊었을 때,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0V인 것은 알겠는데, 스위치를 끊었을 때 몇 볼트가 될까요? 3V. 아, 3V. 다른 의견은? 없어요? 자, 우선 그럼 왜 3V일까요? 접지 쪽으로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네. 그냥 쭉 흘러서 3V가 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3V고, 어쨌든 접지하고는 연결,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쪽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마침 이게 저항을 통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그거하고 똑같이 1대1로 매핑을 시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도 좋고, 공기가 흐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이게 수조가 있고, 이제 그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3기압 펌프로 이렇게 이제 펌핑을 하는 겁니다. 3기압으로 기압 세기가 펌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모래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물이 잘 안 흘러. 여기서 이제 밸브를 열어놓게 되면, 물이 통하게 되면, 이제 기압은 여기가 0기압, 여기 3기압. 자, 3기압이고, 여기 0기압이고, 모래 파이프 양단에는 여기는 3기압, 여기 0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압 차에 의해서 모래 파이프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거죠. 공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밸브를 잠갔어요. 이제 끊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풍선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어떤 식으로 쭈그러들어 있을까요? 부풀어 오를까요? 이걸 끊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풍선 하나 붙이게 되면 풍선이 쭈그러들어 있겠어요? 아니면 부풀어 오르겠어요? 어때? 부풀 것 같아요. 부풀 것 같죠? 3기압이 나오는 겁니다. 3V예요. 비록 이 흐르는 물의 양은 아주 작지만 어쨌든 그 압력이 파이프를 통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미세한 통로만 있어도, 그죠? 대량으로 흐르지는 못하지만 일단 엉겨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그대로 전달돼,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풍선은 부풀어 오릅니다. 공기라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풍선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만 연결만 되어 있어도 풍선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나 여기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3기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3V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전기가 많이 흐른다, 물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밸브가 열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보면, 이 자리에는 3기압, 여기는 이제 0기압이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3기압이고 0기압이니까 중간에는 1.5기압. 여기는 3기압이니까 뭐 2.5, 2, 1.5, 1, 0.5, 0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기압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필라멘트 길이의 절반점을 찍으면 1.5V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전압이 여기 그대로 전달돼서 3V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는 0V, 끊어졌을 때는 3V가 나오는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일단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논리회로에서 쓰는 것은 스위치가 연결됐냐 끊어졌냐 하는 것을 기계적인 스위치가 아니라 전자 스위치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할 거냐, 흐르지 않도록 끊어 놓을 거냐, 이것만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여기에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막혀버리면 물이 안 흐르는 거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이것은 막히고 여기에 압력은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떨어지고 이걸 또 열면 연결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해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단 접어두고 하여튼 여기에 어떤 전압을 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된 건지 아니면 끊어진 건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여기에 전압이 낮으면 연결되고 전압이 높으면 끊어지는 그런 이제 소자가 현재 이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기호로. 그래서 실제 여기 전압을 가하지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는 않죠.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그림상으로 봐도, 그죠? 여기서 끊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가하는 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압에 의해서 이것이 연결되거나 또는 끊어지거나 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수압이죠. 수압. 여기도 어떤 물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누르게 되면, 이게 들어가게 되면 끊어지고, 실제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게 수압이 낮아지게 되면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전자 소자가 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논리 회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되는 스위치가 또 필요합니다. 이 얘기 이제 아까처럼 비슷한데 이제는 이렇게 누르는 것이 반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수압을 가해지게 되면 이것이 밀려가지고 연결이 되고 수압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막히고 반대로 작동하는 스위치인 거죠. 트랜지스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로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차이를 보면 뭐가 다르죠? 그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이제 전체 회로를 그릴 때 보면 항상 서로 반대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가 없는 놈, 요 놈은 전압이 높으면 연결되고 전압이 낮으면 끊어지는 놈입니다. 그냥 동그라미가 없는 것은 전압이 높으면 연결되고 전압이 낮으면 끊어지는 전자 스위치가 있다. 반대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은 놈은 전압이 높으면 끊어지고 전압이 낮으면 연결되는 스위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붙은 놈은 이제 P형 트랜지스터, 없는 놈은 N형 트랜지스터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거 뭐 P형, N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두 가지가 특성이 반대되는 놈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제 그 회로, 그 전구 회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3V가 가해지고요. 여기 그림은 생략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3V 건전지가 있어서 이렇게 3V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여기에 접지에 연결되어 있고요. 접지. GND는 그라운드라고 해서 땅을 의미하는 GND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3V, 여기가 0V입니다. 생략을 했지만 여기에 3V 건전지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나트 논리 회로야. 나트 논리 회로. 나트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입력의 값을 반대로 바꿔 출력하는 거지요. 자, 우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이제 전압이 높으면 연결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연결되는 트랜지스터. 그래서 전압이 입력 이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0V가 올 수도 있고 3V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0V가 들어오면 여기 0V가 가해지면 이것은 끊어지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 0V가 들어오면 끊어져요. 끊어지면 이 자리는 몇 볼트? 여기가 끊어지면 이 자리는 3V 나오는 거죠. 게이트가 0V면 아웃풋은 3V입니다. 반대죠, 그죠? 게이트가 3V이면 여기 연결됩니다. 아웃풋은 0V. 게이트가 0V면 아웃풋은 3V. 게이트가 3V면 아웃풋은 0V. 반대로 나오잖아요. 이 바로 나트 게이트예요, 나트. 그래서 그거를 3V를 1에다가 매핑을 시키고 0V를 0에다 매핑을 시키면 논리상 딱 반대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V를 1에다 매핑시키고 0V를 0에다 매핑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만들겠다 해서 그 반대로 매핑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0V를 1에다 매핑시키고 3V를 0에다 매핑시키고 또 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연상하기 위해서 그냥 0V는 0, 3V는 1로 매핑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나오니까 이 입력값에, 게이트라고 하는 입력값에 반대되는 출력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트랜지스터고, 실제로 낫 게이트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쌍으로 씁니다. 이걸 보통 이제 CMOS라고 그러는데, CMOS가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CMOS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에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플리멘터리라 그래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항상 쌍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컴플리멘터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보면 항상 여기 동그라미 붙은 놈과 안 붙은 놈이 두 개가 항상 쌍으로 들어가요. 1대1로. 그래서 아까 여기 저항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P형 트랜지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논리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게이트가 0V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0V가 전달되고 여기도 0V가 전달됐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 0V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그죠? 이 트랜지스터는 0V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잖아요. 따라서 아래쪽은 끊어져 있고 위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은 3V죠. 그죠? 이건 뭐 밑에는 끊어져 있고 위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3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가 0V이면 아웃풋은 3V. 반대로 게이트가 3V이면 여기는 연결되고 여기는 끊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웃풋은 0V. 반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진리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도 나트 게이트가 되고 이것도 나트 게이트가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소모를 보는 건데, 에너지 소모를. 여기가 0V이면 끊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3V가 나오고 3V, 여기는 사실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끊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근데 여기가 3V가 되면 여기 연결이 되고 여기 0V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여기는 3V, 0V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거다고요.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잘 보면 다시 이제 여기가 0V면 밑에는 끊어지고 위에는 연결됐으니까 3V가 나오면서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그죠? 밑에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3V가 들어오면 밑에는 연결되지만 위에가 끊어져 있어요. 역시 또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는 0V가 돼가지고 전류가 흐를 것도 없고 위에는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것도 없고 여기서 아웃풋이 0V가 나오는데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끊어졌을 때나 연결됐을 때나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안 쓸 수 있는 회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위에는 항상 이렇게 P형이 붙어 있고 아래는 항상 N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위쪽과 밑에 쪽 중에 항상 어느 한쪽은 끊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제로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온, 오프를 이렇게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렇게 스위칭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류가 조금은 흐릅니다. 어쨌든 에너지 소모가 아까보다는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회로에서는 이런 CMOS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보, 서로 보완되는 방법으로 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자, 그래서 나트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이것만 잘 따져보면 그 논리하고 매핑이 되는 겁니다. 나트 게이트 동작 원리는 좀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노아 게이트 한번 만들어 보자. 노아 게이트. 노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아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인 거죠. 노아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둘 다 0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원리가 작동이 되면 그게 바로 노아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좀 깨워요. 그죠? 잠깐 일어서 봐요. 자, 이런 복창 한번 해봐요.
정신 좀 차립시다. 자, 이것 아까 우리가 따졌던 그걸 그대로 따져보면 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각이 A, B가 이제 두 개의 인풋이 있고 출력 C가 아웃풋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 B 각각이 이제 0이냐 1이냐 하는 거지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0V냐 3V냐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우선 A, B 둘 다가 0일 때, 즉 둘 다가 0V일 때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 원래 노아 게이트는 둘 다 0이면 OR을 하면 0이 되고 NOR을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둘 다 0일 때만 1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0이 나오면 노아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0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쪽은 연결.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연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게 0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 요것도 0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 아래쪽은 둘 다가 끊어져 있어요. 그죠? 요건 어차피 접지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아래쪽은 길이 두 개이긴 한데 다 끊어져 있고요. 위쪽은 두 개를 거쳐봤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 출력은 3V죠. 그죠? 1입니다. 둘 다가 0이면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A가 1이고 B가 0이라고 그럽시다. A가 1이면 여기는 끊어졌어요. 그죠? 끊어졌으니까 밑에는 뭐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하고는 끊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연결되죠. 여기는 끊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건 통로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요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가다가 여기서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0이 나오는 겁니다. A가 1이고 B가 0일 때. 반대라도 똑같은 얘기죠. 반대가 돼도. 둘 다 1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1이면 위에 그 둘 다가 끊어지고 밑에가 둘 다 연결되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이런 진리표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0V는 논리 0에다 매핑을 시키고 3V는 논리 1에다 매핑을 시키면 입력 AB의 두 개의 전압을 뭘 주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 C에 나오는 전압이 논리회로 노아 게이트하고 똑같은 출력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OR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OR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출력을 아까 봤던 NOT를 하나 더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죠? 아까 NOT 봤잖아요, NOT는. 여기서 어쨌든 노아 게이트에 나온 출력을 다시 NOT 게이트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나온 출력을 내면 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회로를 보게 되면 노어 게이트하고 OR 게이트하고 어느 게 더 간단해요? 노어 게이트가 앞에 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R 게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노어 게이트를 쓰는 것이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더 간단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OR보다는 노어 게이트를 쓸 수 있고 노어 게이트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어떤 회로를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OR 게이트보다는 노어 게이트가 더 회로가 간단하다. 실제 반도체 회로로는. 그래서 기본 회로가 노어 게이트입니다. 반도체 회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왕이면 회로 설계할 때에 OR 대신에 노어를 쓸 수 있으면 노어 게이트를 쓰는 것이 더 실제로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낸더 게이트, 낸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노아에서는 아래쪽이 병렬이고 위가 직렬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위가 병렬이고 아래쪽이 직렬이야. 자, 낸더 게이트는 엔드는 둘 다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0이겠죠. 그죠? 따라서 낸더는 둘 다가 1일 때만 0이고 하나라도 그 0이면 1이 되는 겁니다. 낸더 게이트는. 그죠? 이게 그 낸더 게이트 진리표잖아요. 둘 다가 1일 때만 AND를 하면 1이 됐고 뒤집어 쓰니까 0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1이 된 겁니다. 따져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둘 다가 1일 때, 둘 다가 3V이면, 요 A는 3V이기 때문에 끊어지고요. 요 B 자리도 이렇게 해서 3V니까 끊어지고요.
그래서 위쪽은 통로가 2개이긴 하지만 다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둘 다가 3V이기 때문에 쭉 다 연결됩니다. 따라서 C는 0V가 나오는 거죠. 둘 다가 3V이면 C는 0V다. 둘 다가 1이면 C는 0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예를 들어 A가 0이다. 그러면 요놈이 연결되는 거죠, 위로. 요놈이 연결되고 요놈은 B는 끊어져 있더라도 A는 연결되어 있을 거고 아래쪽은 여기 0이면 요놈이 다 여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끊어지고 위쪽으로는 연결되니까 C는 3V가 나오는 거죠. A가 0이라면. 반대로 B가 0이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둘 다 0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져보는 것은 이건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뭐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 AND는 끝에 not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논리 게이트를 이미 다 했습니다. not 게이트, AND, NAND, NOR, OR 다 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구성하면 그냥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만 있으면, 트랜스 몇 개만 있으면 그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건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그게 반도체 칩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은 도체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도체가 될 수도 있고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성질이 애매하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잘 정제를 하면 이게 굵은 이게 그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얇게 자르면 웨이퍼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순수하게 석영으로 만든 그 실리콘을 얇게 만든 것이 웨이퍼인데 그 웨이퍼 표면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그 표면에다가. 그래서 그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에다가 어떤 물질을 거기다가 녹여 넣습니다. 물질을 녹여 넣는데 N형이냐 P형이냐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 넣느냐에 따라서 N형, P형을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돌덩어리잖아요. 그럼 돌덩어리에다 녹여 넣으려고 하면 그냥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표면에다가 N형이나 P형 물질을 떨어뜨린 다음에 아주 고온의 전기로 속에 넣어서 오랫동안 굽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녹아 들어가요. 그 속에 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가면 그런 이제 전기로 고열의 전기를 온도를 낼 수 있는 전기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리콘 표면을 얇게 잘 가른 다음에 거기다가 적절한 패턴을 만들고 이게 그런 패턴입니다. 적절한 패턴에다가 물질들을 쫙 사진 찍듯이 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열로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살짝 섬이 들어가요. 그러한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빨간 게 있고 또 그다음 이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층별로 집어넣는 거죠. 우선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그 접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결될 거고 위가 이제 3V에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색깔로 있는 것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 보면 메탈되어 있는 것은 주로 보면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패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BA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폴리실리콘인데 이것도 서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여기에 약간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P 디퓨전이고 이쪽이 N 디퓨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에 해당 물질을 밑에다가 심었다는 얘기죠. 요 사이사이에는 끊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 N형 물질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양쪽에 N형 물질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위에 공중에 떠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실리콘 표면이라고 하게 되면, 웨이퍼 표면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N형 물질을 넣어주고, 이렇게 N형 물질을 넣어주고, 약간 공간이 이렇게 저기 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메탈로 게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폴리실리콘이네. 그래서 여기에 폴리실리콘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N형 디퓨전이 있고, N형 디퓨전 밑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양쪽에 가로로 보는 게 맞겠네. 요 부분을 놓고 보면 표면에 이렇게 N형이 들어있고 여기에 폴리실리콘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운데. 이게 바로 게이트예요. 요 사이에는 이제 실제 그 산화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안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도록. 그래서 여기 N형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높은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사이에 이 N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예 전기가 안 흐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높은 전압에 가해지면 전자가 이렇게 당겨져 오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형성이 돼요. 길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낮으면 끊어져서 안 흐르고요. P형은 그 반대로 작동하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매핑을 시켜보게 되면 이 낸드 게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접지 부분이 되겠고요. 요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 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아래 위층. 각각은 서로 다른 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래 위로 서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고 여기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각각의 트랜지스터예요. 여기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아웃이 있고 A를 거치고 B를 거치고 있죠. 아웃이 있고 여기에 A가 있습니다. A를 거치고 B를 거치고 접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아웃이 있고 VDD로부터 A로 올 수도 있고 B로 올 수도 있죠. 아웃이 있는데 A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러한 패턴으로 처음에 이제 이런 패턴에다가 P형 물질을 한번 쫙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에다가 N형 물질을 한번 쫙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 패턴에다가 위에다 폴리실리콘을 하나 다시 또 붙여놓고 다시 또 파란색 패턴을 만들어서 다시 또 알루미늄을 녹여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논리회로이기 때문에 연결됐냐 끊어졌냐 이것만 갖고 우리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단순한데 그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앰프 이런 데도 똑같은 트랜지스터를 쓰거든요. 정폭기. 그래서 입력 신호를 아주 강하게 정폭하는 것이 그 앰프잖아요. 그죠? 입력 신호는 미세한데 이걸 강하게 정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앰프가 되겠는데 그것도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트랜지스터인데 이제 쓰는 영역이 달라요. 아까 우리 논리회로에서는 높은 전압을 가해서 그냥 아예 막 잘 흐르게 만들거나 낮은 전압을 가해서 아예 끊어버리거나 둘 중에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요 게이트 전압을 잘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 이게 미세하게 조절이 되면 여기에 길이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를 다양하게 왔다 갔다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길이 전압을 미세하면 약한 길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조금 흐르고요. 전압이 높아지면 좀 더 큰 길이 열려서 전류가 좀 더 잘 흐르고 이런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 길의 넓이를 컨트롤해서 좀 더 큰 전류를 작게부터 많게까지를 막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서 쓰는 앰프는 요 높이를, 넓이를 미세하게 조절해가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논리회로에서는 그거 없이 그냥 통째로 왕창 연결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지거나 요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트랜지스터인데 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날로그 회로 쓰는 것하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그냥 참고로만, 재미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는, 나트 게이트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낸드 게이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노아 게이트, 엔드, 오아, 그냥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 요거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회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써야 될
회로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인데 그 일일이 아까처럼 그 회로를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회로를 좀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쓰는 거지요. 그래서 나트 게이트 같으면 이게 세모 하나 붙이고 동그라미 하나 붙여줍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그 신호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A가 들어가면 이 방향으로 가서 반대의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나트 게이트. 그래서 이 게이트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회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까 그 회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게이트. 역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거 반대의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리고 오아 게이트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그 논리에서는 그죠? 그 부울대수에서 말하는 그 논리에서는 이게 기본인데 이게 기본이고 요게 이제 오아를 한 것에다가 나타 하나 더 붙인 거지요. 부울대수에서는. 근데 이제 전자회로에서는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회로 간단하니까.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가 나타 하나 더 붙이면 이게 되는 겁니다. 전자회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회로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엔드, 낸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까 봤던 그 낸드 회로를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단지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노아 게이트도 마찬가지, 나트 게이트도 마찬가지.